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와 통행권입니다.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는 타인의 현황도로를 자기 대지의 진입로로 이용하려면 그 사도의 통행권이 있거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할 때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수리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가청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용자의 통행권을 동시에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도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사도는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락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도란 행정주체가 소유권, 지상권 등 이용 권한을 가진 도로를 말하는데, 이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었어도 통행권은 있고 공법적 제한을 받는 사도란 사도법의 사도와 소유자의 사용 승낙으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서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도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쓸 수도 있고, 또 공도는 뭐 소유권, 지상권이 국공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 또 사도법의 사도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법에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대법원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이용 권한의 취득 없이 공용 개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지 않고 도로 부지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 소유자로서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토지 사용 이익 상당을 국가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2-13639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러니까 지자체 등이죠. 행정청이 이용권은 없이 이미 공용 개시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니까 뭐 도로로 지정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공용 개시 행위가 무효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도로 부지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토지인도 청구에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각된다는 얘기고, 토지 소유자로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 때 왜 정당한 보상을 안 했느냐라고 행정주체를 상대로 토지 사용 이익 상당을 국가 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냐 없냐는 뒤에 또 설명할 것이나 토지 인도 소송만큼은 안 된다, 인용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다음 사도법의 사도는 사도법 제9조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되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의 도로는 행정청이 만드는 건축법 도로이므로 다른 사람은 그 반사적 이익으로 사용락 없이 자기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학자들도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유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뭐 원칙적으로 사용락 없이 되고, 허가청은 당연히 허가해줘야 되는 거죠. 건축법 도로 지정된 곳에 안에서는. 사도법 제9조에 보면 통행의 제한 및 금지, 그래서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는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락 없이 사유인 도로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자체가 농로 또는 뭐 구시가지의 골목길 등 현황 도로를 확 포장하려면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유라도 이용 권한이 있고 공용 개시 행위가 있으면 공물로서 공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학자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유라도 이용 권한이 있고 공용 개시 행위가 있으면 공물로서 공로로 볼 수 있다. 즉 기공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점유 관리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는 사용 승낙 없이 건축허가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미연지역에서는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현황 도로를 선행 건축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다음 신청인에게 사용 승낙을 요구하면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허가청이 현황 도로 소유자의 이의가 없다면 굳이 사용 승낙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도 헌법상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함은 분명하나, 그러니까 선행허가가 되었다면 나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허가해줘야 된다는 것이 평등 원칙이죠. 선례와 다른 처분을 할 명백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종래의 행정관행의 유지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능가하고 행정관행의 유지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능가하고 새로운 행정처분이 장래 모든 새로운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종래의 행정관행과 달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했고 그것이 상고가 됐는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택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사유도로의 통행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택지를 분양할 때에 이미 수분양자를 위한,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을 위한 통행로 개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개설 통행권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행로를 이용할 권한을 이미 소유자가 부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단지 내외부 도로는 이미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8802 판결문입니다. 그 택지 내외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사용대차 등 채권계약으로 사동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채권계약은 사용승낙이 비도시 면적 등에서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사용승낙이 건축법도로 지정이 돼버린다면 공용 개시 행위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것이나 비도시 면적은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남지 않고 또 지정하고 나서 그 지정의 효력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적도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도시계획 조례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가 오랫동안 타인의 통행을 묵인하였거나 법률 관계 없이, 그러니까 계약 등 법률 관계 없이 호의로 일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한 것은 그 소유자가 통행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인했거나 호의로 만들어진 도로는 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지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입로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 분석을 할 때는 나중일을 생각해서 토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건축법 지정 도로 등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통행 지역권은 사도 통행권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 지역권만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조정 허가에서 사용 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아 진입로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지만 실제 통행로 목적으로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지유권 해석 보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조정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기 측 제10조 2항 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 수익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 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 수익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제처 16-169번의 유권에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통행지역권은 본인이 직접 도로를 개설해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것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안 됐다거나 또 본인이 직접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통행지역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자, 민법 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민법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245조에 규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942-42525 판결에 일이 돼 있죠. 계속된 경우라고 하는 건 20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또는 뭐 구두로라도 받아서 내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고 20년을 사용했다면 통행지역권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승역지 소유자 그러니까 현황 도로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만 관습지역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이유로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2001-64-165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람들이 오랫동안 썼다고 해서 그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관습상 지역권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 마을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여부에 대한 분쟁이 의외로 많아서 대법원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내가 직접 도로를 개설해서 20년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통행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은 사도 통행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락 없이도 건축허가의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이 사도 통행권이 될 수 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로를 양보받을 수 있는 민법의 상림관계에 의한 일종의 권리입니다. 다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양보하는 토지,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이죠. 양보하는 토지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내 건축허가에 필요한 너비만큼 양보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 통행권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예를 들어서 뭐 2m 또는 1.5m만 인정받았으면 건축허가에서 3m가 필요하거나 4m가 필요하면 완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요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84다카 921에서 판결하는 건데 이 말은 민법 220조의 무상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서 생긴 권리입니다. 그런데 분할된 이후에 양쪽 어느 쪽이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무상 통행권은 없어지고 유상 통행권만 남는다는 거죠. 민법 219조에 의한 통행권이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게 진입로를 양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경우는 소유자가 바뀌면 결국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6째,
헌법의 통행 자유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재산권이므로 인격권인 통행 자유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과 제12조의 신체 자유권에 의한 통행 자유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통행 자유권은 인격권으로 법원과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행 자유권인 인격권은 재산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배척을 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이기는 합니다. 자, 반면 이미 일반 공중의 통행로, 즉 공로가 된 경우에는 소유자라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면 민법의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이 되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허가청은 이런 현황도로로 허가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대해서 허가청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20다 229, 329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공용됐거나 또는 새마을 사업 등에 의해서 이렇게 마을 자주선을 만들어진 이런 도로들을 통행을 방해하면 밀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또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며,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를 소유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권리 남용이다. 그러니까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철거하거나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이건 권리 남용으로서 인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수많은 현황 도로는 그 개설 사유에 따라 사용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우의 해결책, 판단 기준을 법령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 법원은 허가권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표를 보면 공도는 통행권이 있고요, 사법부 도로도 통행권이 있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돼도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지자체 포장도 공용 개시 행위로 봐서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마을길인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을 한다거나 통행지역권이 성립되거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건축법 기준을 맞추거나 또는 통행자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법을 개정하고 업무 지침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즉, 허가권자가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호하고 또 이미 공로가 된 현황도로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의 통행권을 고려해서 공익 달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와 행안부는 일선 지자체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